자, 봅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 홈플러스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없어졌어? 아니 그 홈플러스 마침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저기 뒤에 그 매대만 그냥 싹 비워졌어? 네. 그럼 그 앞에 있는 막 저기 서브웨이나 롯데리아나 이런 거 그런 그대로 건 있고 아니죠. 걔도 그럼 조만간 없어지겠네. 아예 없어졌다고? 마침 근데 이게 저기 뭐냐 홈플러스 자체가 없어진 건 맞는데 쟤네 원래 홈플러스였다가 홈플러스 이름을 쏙 떼고 다른 이름이 됐다가 갑자기 또 홈플러스가 됐거든. 아 진짜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저 이사가지고. 아 그래? 내가 예전에 내가 사직동 처음 살았을 때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홈플러스였는데 이따가 이제 홈플러스 막 없어진다는 얘기 있을 때 이름 싹 뗐다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홈플러스 붙어있더라고. 근데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잖아요 삶에. 괜찮아요. 너무 불편해. 거기 막 마음이요. 올리브영, 아트박스 다 있고 거기서 막 밥 먹을 때 없을 때 거기서 그치 밥 먹을 때 거기서 홈밥하기 진짜 좋은데. 제2의 집인데. 제2의 집이라고? 그 정도로 많이가? 자 봅시다. 페이지 넘어와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요거 이제 우리 품사 요거 다 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 저기 책 없는 사람 여기 가람도서에는 아마 내 생각에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몇 개월 뒤에 이제 2027년판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놓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데 가보면 여러분들 있습니다. 알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홈플러스에도 서점 있잖아. 아. 거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멀긴 한데 여기서 저기 그 예원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언덕길이 있거든요. 저기 사진야구장 지나가지고. 아니 나 언덕길 갈 필요도 없겠다. 사진야구장 지나서 저기 사진야구장 앞에 저기 스타벅스 있는 상거리 있어요. 그 스타벅스 있는 상거리 그쪽 뒤에도 조금만 더 가면 시장 쪽 가기 직전에 저거 있어요. 서점 하나 있거든요. 거기 좀 커요. 거기 무조건 있을 겁니다. 좀 사세요. 알겠죠? 사야 돼. 내일도 째지 마. 네. 근데 내일 올 거면 또 책도 들고 와야 사와야 아, 돼. 네. 알겠죠? 미션이 많아요. 이렇게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품사입니다. 품사. 자 품사는요 여러분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단어의 종류를 말합니다. 종류. 근데 여러분들 단어의 종류라고 하는 게 원래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전미사인 거야. 전미사만 유일하게 품사를 바꿔줍니다. 근데 품사는 본투비, 개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개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품사라는 것 자체가 단어의 종류인데 이 품사를 또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품사를요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나뉘느냐?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뉩니다. 그러면 불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단어가 사용될 때, 활용될 때 형태의 변화가 없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하고요. 가변어의 가짜가 뭐냐면 가능하다는 뜻이야. 가능하다. 그래서 단어가 사용될 때 형태의 변화가 있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럼 가변어에 주로 뭐가 있는데요? 용언이 있지. 달리다,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나 안 변하냐에 따라서. 자, 그럼 옆에 예시 봐봐. 자, 집에 가다. 집에 갈까? 집에 갔어요. 어때요? 집과 애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집과 애는 불변어예요. 근데 가다, 갈까, 갔어요. 어때요? 형태가 변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가변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서요. 기능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면 이제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에서 따라서 나누는 건 무슨 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어는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인 거야. 정윤이 책 있어? 이 정도는 못해요. 자, 다시 체온은요.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자, 체온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체가 뭐야? 몸체자입니다. 몸체자. 그래서 이 문장의 몸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용어는요. 선생님 지난주부터 많이 얘기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는 거. 주로 동사랑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죠. 대체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문장에서. 자, 다음 수식어는요.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뭐 하는 거, 수식이 뭐야? 꾸며주는 거죠.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수식어이라고 하고요. 다음 관계어는요. 다른 단어들을 관계 맺어주는 거야. 또는 특별한 뜻을 더해줍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관계어이라고 하고요. 독립어는요. 다른 단어들이랑 관계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걸 독립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는 형태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형태소의 세계관은 끝났어. 알겠죠? 형태소 세계관은 끝났고, 자,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가 품사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우와! 철수, 가, 새, 신발, 을 신었네. 이렇게 이제 품사가 나눠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의미를 바탕으로 나눈다. 의미를 바탕으로 나누는 의미가 기준이 되면요. 우리말의 품사는 총 몇 개라고 했어? 우리말의 9품사. 그래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제 9개로 나뉘게 되는 거야. 품사가.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체온에 해당하는 품사 3개가 뭔데?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 자, 그래서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명사는요, 크게 이렇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는 게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네 세계관, 얘네 세계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명사는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말해요. 산. 그러면 산 중에서도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라산. 이러면 산은 보통 명사, 한라산은 고유 명사. 산은요, 수많은 산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한라산은 뭔데? 그 특정한 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유명,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자, 다음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자립 명사는 그냥 혼자서 쓸 수 있는 모든 명사를 말하고요. 의존 명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떠어떠한 것, 어떠어떠한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것이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비싼 것이 있다. 라고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자, 그래서 이 비싼이라고 하는 것이 뭘 꾸며줘야 돼? 것을 꾸며줘야 돼. 의존 명사는요, 다른 단어에 꾸밈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믿을이 뭘 꾸며줘? 수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꾸밈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의존 명사는 혼자서 못 쓰잖아.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야, 자립 형태소야? 자립형태. 자, 우리 의존 형태소에 뭐뭐 있다고 그랬어?
용언의 어간, 어미, 그리고 또 접사, 접사. 조사. 여기에 명사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의존 명사는 자립형태소입니다. 선생님 자립도 못하는데 왜 자립형태소예요? 자립형태소예요? 명사라서요 그냥. 품사나 명사라는 품사는 전부 자립형태소입니다. 알겠죠? 왜? 의존형태소 4개 외우라고 했잖아. 형식형태소 3개 외우고 개의 반대. 알겠죠? 자, 그래서 의존 명사는 의존에서 쓰지만 자립형태소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대명사. 대명사는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대명사는 대체로 크게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렇게 나뉩니다. 사실 더 자세히 나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알 필요 없고요. 자, 인칭 대명사 나 몇 인칭입니까? 1인칭. 너 몇 인칭이야? 2인칭. 우리 몇 인칭이야? 1인칭. 당신 몇 인칭? 2인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라고 해서 이거 저거 그거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저, 그 이런 말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시어라고 얘기하거든. 지시하는 말. 이 지시하는 말은요 대명사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시 대명사도 있고 지시 관형사도 있고 지시 부사도 있고 지시 형용사도 있어요. 이 그 저가 들어가면 지시 땡땡땡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대명사처럼 쓰이면 지시 대명사입니다. 이거 저거 그거 여기 저기 거기. 알겠죠? 자, 다음 수사가 있습니다. 자,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사는요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뉘는데 양은요 수량을 나타냅니다.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걸 양수사라고 하고요. 서수사는 뭐냐면요 양은 수량, 서는요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1번, 제2번, 제3번, 제1장, 제2장, 제3장 이러잖아. 그래서 제1, 제2, 제3 이런 식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합니다. 제1번, 제2번, 제3번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우리말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요. 수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형사도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수관형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수사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걔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 구분은요. 조금 이따가 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자, 지금 수사까지 공부한 상태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조사를 볼 겁니다. 조사를 먼저 보고 관형사를 볼 거야. 그러면 관형사가 바로 구분됩니다. 자, 조사를 볼게요. 조사는요 종류가 3개로 나뉩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격조사 할 때 격이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특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라는 거야. 어떤 자격을 부여해주는데 주격, 주어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목적격은 뭐야? 목적어 자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주는 조사, 목적어의 자격을 나타내주는 조사.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희가 잔다. 나는 영희를 좋아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영희가는 주어지. 영희를은 뭐야? 목적어죠. 영희는 똑같은데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조사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가가 붙었냐, 르이 붙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주어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 목적어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
그러면 관형격 조사는 뭐게요? 우리말에 관형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관형어 봤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모든 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인형이라고 하면 이 나의가 뭘 꾸며요? 인형을 꾸미죠. 나는 대명사잖아. 의가 뭔데? 관형격 조사.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관형어가 돼서 인형이라는 체험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만들어주는 걸 격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뒤 밑에 보면 호격조사라고 하는데, 호격조사할 때 호가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하유다! 할 때 하유는 이름이니까 명사잖아. 거기 뒤에 명사 뒤에 아를 붙여가지고 누군가를 부르는 거야. 오! 달님이여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달님이여 달님을 부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격조사, 누군가를 부르는 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적으세요. 몇 표. 격조사는요 체언만 결합 가능합니다. 자, 주격조사 이각계서에서 목적격조사 을을,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에서 에게 으로, 복격조사 이가, 복격조사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호격조사 누구를 부르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뭐랑 결합 가능? 체언만 결합 가능.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붙을 수 있다. 걔는 전부 체언이라는 거야. 그럼 품사는 셋 중에 하나야. 뭐뭐뭐 중에 하나야.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인 거야. 격조사가 결합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의 품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알까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사를 붙여보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보조사라는 말이 있어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은는 만도 뿐이나 대오 조차 등등등 이런 애들 보조사. 보조사 종류 엄청 많습니다. 얘네는 뭐냐면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은는이가 이러잖아. 은는이가가 사실 같이 묶일 수가 없어요. 은는은 보조사고 이가는 격조사야. 자, 그래서 실제로요, 잘 보세요. 내가 밥을 먹었다. 랑 나는 밥을 먹었다. 는요, 여러분들 뜻이 다릅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랑 나는 밥을 먹었다는 어떻게 뜻이 다를까요?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밥을 먹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소중하는 거야. 그게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는 뭘까요? 밥을 강조. 자,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 밥을 먹었다라는 사실 플러스 뭐가 담겨 있느냐? 나는 밥 먹었는데 딴 사람은 모르겠어. 또는 나는 먹었는데 딴 사람은 안 먹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는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는은요 비교의 의미, 비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비교나 대조를 할 때 사용하는 는이야. 은는. 그래서 다릅니다. 뜻이 더해져요. 보조사. 생각해봐.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뭔데? 나는 밥을 먹었다니까 난 먹었는데 딴 사람은 모르겠어. 자, 나도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나도 먹고 딴 사람도 먹었다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더해집니다. 자, 다음 다시 돌아와서요. 보조사는요. 자, 적으세요. 관형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결합 가능합니다. 조사가 체언이랑만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붙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는 빨리 달린다. 자, 여기에 빨리는 품사가 뭐예요? 빨리 달린다는 달리다는 품이니까 그렇죠. 얘 부사야. 자, 부사 뒤에 보조사 붙여볼게요. 그는 빨리는 달린다. 빨리만 달린다. 빨리도 달린다.
의미 다 다르죠. 자, 부사에도 보조사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우리가 보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보조사랑 보조사를 이용해서 무슨 품사를 걸러낼 수 있어? 환영. 관형사를 걸러낼 수 있지. 왜? 붙여보면 되지. 알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접속조사 남았구나.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뭐냐면요, 두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와, 과, 이랑,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얘는요, 예시를 만들어 보면 나는 사과랑 배를 먹었다. 사과랑도 있고 뭐도 있어. 나는 사과하고 배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나는 사과와 배를 먹었다도 가능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사과와 배를 먹었다. 나는 사과랑 배를 먹었다. 사과하고 배를 먹었다. 이게 뭐야 지금? 사과랑 배를 서로 뭐 해주고 있어? 연결해주고 있죠. 이렇게 연결해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조사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뭡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붙였습니다. 앞말이랑. 알겠죠? 자, 우리 말의 9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품사가 바로 뭡니까? 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제 수식어 넘어갑시다. 21페이지. 이러고 나서 이제 관형사 부사 보면 확실하게 구분 됩니다. 뭐만 구분하면 돼? 관형사만 구분하면 돼요. 자, 볼게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시 아까 뭐였어? 이, 그, 저 지시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성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질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라고 해서 성상관형사인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이 성상관형사죠. 새 신발, 헌 신발, 모든 신발, 옛 신발, 옛 친구 이런 거. 자, 그래서 새가 신발을 꾸미고 헌이 신발을 꾸미고 모든이 신발을 꾸미죠. 자, 이런 것들을 성상관형사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수관형사.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이런 것들을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지금 두 개 있잖아. 구분 한번 해봅시다. 책상 위에 귤이 5개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책상 위에 있는 귤은 총 5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관형사고 하나는 수사일 거야. 위에 5개가 있다. 얘를 판단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 판단해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조사를 붙여보세요. 알고 있는 보조사 다 붙여봐. 알고 있는 조사를 모두 붙였을 때 수사는 체온이니까 격조사가 붙는 것도 가능하지. 자, 그러면 5개가 있다라고 할 때 5 뒤에 어떤 조사를 붙여보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혹시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5이 개가 있다, 5을 개가 있다, 5의 개가 있다, 5는 개가 있다, 5만 개가 있다, 5도 개가 있다. 어떤 조사를 붙여도 말이 안 됩니다. 맞죠? 결론 얘는 뭔데? 관형사야.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니까 수관형사가 되겠죠. 그러면 관형사니까 뭘 꾸며? 체온을 꾸밀 거야. 5은 개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밉니다. 개는 단위잖아.
우리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랑 똑같이 보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자, 다음 책상 위에 있는 귤은 총 5이다. 이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 이다. 얘를 보고 우리가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서술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무엇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서술어가 만들어졌으니까 5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간이랑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합은 5과 이다로 결합했지만 얘를 합쳐서 5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간은 어디까지야? 5이까지가 어간이야. 왜? 뒤에는 변할 거거든. 5이고 5이지만 5이면서 맞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나누자면 5이하고 다가 될 거야. 얘는 그래서 잘 보세요. 얘는 품사가 동사랑 형용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술격 조사는요 무슨 성질을 가집니까? 용언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그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다르지만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뭔가 얘가 보여주는 역할들이 형용사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관형사, 수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사는요 체온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붙는 게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부사 볼게요. 부사. 부사는 잘 보세요. 주로 무엇을 꾸밉니까?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동사랑 형용사를 꾸며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생각해봐. 부사가 혹시 동사만 꾸미던가? 아니요, 되게 많이 꾸며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사는요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또 관형어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죠. 그러면 쌤 뭐 빼고 꾸며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명사도 꾸밉니다. 자, 아주 드물게 체온도 수식합니다. 근데 여기 왜 안 적혀있게요? 드문 게 너무 드물어서 거의 예외적인 수준이라서. 어떨 때 체온을 꾸미느냐? 범인은 바로 너야. 바로가 뭘 꾸며요? 너를 꾸미죠. 범인은 바로 너야. 바로 너. 오직 너야. 오로지 너야. 오직 너야. 너가 뭔데? 대명사잖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아주 드물게 체온을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일반적인 역할이 아니야. 이렇게 체온 수식할 수 있는 부사 다 합쳐도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부사가 아까 의성어의 티어 전부 부사라고 했잖아. 이 세상에 부사가 수십만 개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체온을 꾸밀 수 있는 애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로 용어는 꾸미지만 다른 애들도 꾸밉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성상부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부사가 성상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지시부사. 이리, 저리, 그리, 이, 저, 그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거 지시부사. 다음 문장부사가 있어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게 있죠.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다행히는요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다 꾸밉니다. 자, 다음에 접속부사라고 해가지고 나 그리고 너, 나랑 너를 연결해주는 부사,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쌤, 그럼 접속조사랑 뭐가 다른데요? 띄어쓰기를 했잖아. 조사는 띄어쓰기 못하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가 뭘 꾸미는 형태? 너를 꾸미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가 혹시 단어랑 단어만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A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리고는 뭘 꾸미게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그래서 접속부사는 단어 하나를 꾸밀 때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밀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지금 부사 끝났죠?
시간 조금 여유롭네요. 자, 동사, 형용사, 용언, 어간과 어미. 이거는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동사랑 형용사. 동사는 뭐였어요? 아니, 페이지를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설명을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죠. 형용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에서 여러분들 이거 영어 배우면서 배웠을 걸 자동사랑 타동사 무엇의 유무에 따라서 나뉩니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나뉜다, 그렇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요. 타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넘어갈게요. 형용사에 성상형용사랑 지시형용사 있어요. 성상형용사 마찬가지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시형용사는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이렇다가 이러하다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죠?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알겠죠? 사실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시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별표. 사실 용어에서 용어의 뜻이 중요하고 어간과 어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려요. 자, 동사랑 형용사를 서로 구분할 때 얘가 왜 구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얘네는 생긴 형태가 너무 비슷해요. 뭐 다로 끝나잖아 항상.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고 활용형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본형은 무엇 다로 끝난다라는 점에서 생긴 형태가 너무 비슷해. 그런데 얘네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 구분 못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지고 문제 거의 대부분을 못 풉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의 기계가 돼야 돼. 아무 감정 없이 구분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구분 기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명령형 어미랑 청유형 어미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서를 왜 나눠놨냐면 일단 무조건 첫 번째를 뭘 들이대야 돼? 현재 시제를 들이대야 됩니다. 현재 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뭘 붙이면 현재가 됩니까? 간다. 니은을 붙이면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요, 우리가 보통 는 니은이라고 부르죠. 는을 붙이거나 니은을 붙입니다. 앞말이 받침 없이 끝날 때는 니은을 붙이고요. 받침 있게 끝나면 는을 붙입니다. 간다. 말 되죠? 먹다. 사이에 는을 붙여. 먹는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뒤에 예쁘다 보세요. 예쁘다에 니은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예쁜다. 예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또 뭐가 있을까? 차갑다. 차다. 차갑다. 차다. 니은 붙어서 찬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다음 명령형 어미랑 청유형 어미 붙여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오류가 좀 있어요. 왜 오류가 좀 있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명령형 어미랑 청유형 어미를 원래 형용사에서 붙일 수 없는데 붙여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은 항상 가를 때 뭘로 가른다? 는 니은을 붙여서 가릅니다. 기본형을 만들고 나서야 기본형을 만들고 나서 는 니은을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죠? 좀 이따 봐주세요. 예. 자, 청유형 어미, 명령형 어미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내일부터 예쁘자.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예뻐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일부터 예뻐지는 거 불가능이야. 왜요? 알겠죠? 실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입이 안 떨어져요. 아니 근데 가능을? 네. 불가능이야. 바뀌지 않아요. 공판 불변의 법칙이야. 알겠죠? 예뻐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일부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자리 잡아야 되잖아.
맞죠? 자, 형용사는 우리가 하자고 해도 실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런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내가 뼈가 진짜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뼈가 진짜 완전 두동강이 난다. 90%. 야, 우리 내일부터 건강하자. 뼈가 붙어요? 안 붙어. 알겠죠? 안 돼, 안 돼. 자, 형용사는요, 청유형어미랑 명령형어미를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가 있어요. 뭐냐면 뭐뭐 하러 또는 뭐뭐 하려고. 도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나 미용실을 가요. 나 예쁘러 미용실 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갔다 와도 안 예뻐질 거거든. 근데 예뻐지려고라고 많이 하잖아요. 막 예뻐지자라고 많이 하죠. 그렇지. 잘못 자, 쓰는 거예요. 아니요. 예쁘러랑 예뻐지랑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피동이라는 그 저기 상태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른 그 어미를 배워야 되는데 예쁘다랑 예뻐지다는 다른 말입니다. 왜냐면요 예뻐지로는 됩니다. 왜냐면 그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근데 예쁘다는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예쁘자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예뻐지자는 됩니다. 왜냐면 상태의 변화라서 그 변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10년 뒤에 예뻐질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되지 뭐. 이해돼요? 예뻐져라는. 예뻐져라 예뻐져라도 됩니다. 평소에 막 사람들이 건강하자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 쓰는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죠. 그럼 건강해. 행복하자도 틀린 말이고요. 건강해서 행복해라도 틀렸고요. 건강해라도 틀렸습니다. 행복하다도 형용사잖아. 왜 형용사인데? 는 이유 붙여봐. 행복한다라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행복하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하자 해라 안 됩니다. 그럼 행복해지자는요? 행복해지자는 됩니다. 행복해지거라는요? 그것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 얘는요 쌤이 오늘 안에 다 설명이 안 되는데 읽어보면 대충 느낌 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이게 잘 보세요. 불규칙 활용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봐. 쌤이 맨날 똑같은 예시로 왜 달리다 예쁘다만 보여주냐면 달리다는 규칙 활용이라서 그래요. 달리다, 달리고, 달리면서.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규칙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달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맞죠? 자 달리는 안 바뀌는데 먹다 생각해봐봐. 먹어. 변해요 안 변해요? 어간이 안 변하지. 어간의 뜻이 뭐였어?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는 기본형에서 그런 거야. 기본형에서 그래서 기본형을 찾고 다 앞에까지 끊기는 걸 우리가 어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규칙대로 안 되는 게 천지백갈이에요. 우리 말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알겠죠? 자 그래서 규칙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또 종류를 나눠놓은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시옷 불규칙은 뭐냐면 변할 때 기본형이 짓다야 여기에 어를 붙이잖아. 어떻게 돼요? 지어. 시옷이 사라집니다. 외국인들이 이거 배울 때 멘탈 나간다잖아. 왜 사라지는데 어간의 뜻이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용언이라고 한다고 해놓고 왜 없어지냐고. 설명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벗다는 벗어거든. 멘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안 보통스러운 거야. 알겠죠? 묻다야 어간에 디귿이 있어요. 어를 붙였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물어로 바뀝니다. 굳다는요 굳어요. 디귿이 살아있어. 심지어 여러분들 묻다가요 두 개의 의미가 있죠. 내가 잘 모르겠어 물어보겠어 라고 하면 뭐야? 물어야. 근데 내가 널 묻어버리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묻어야. 굽다도 이렇게 구워져 있는 거 있죠. 구워야.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뭐야? 굽다인데 구워가 돼요. 맞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읍 불규칙이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굽다 구워.
우리는 다 아는데 사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멘탈 나가는 것들이야. 자, 정신 나가요 이거. 자, 르 불규칙. 원래 기본형이 흐르다가 아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게요? 흘러가 됩니다. 얘는 뭐가 없어져? 모음 으가 없어져요. 그리고 으가 뭘로 변하게?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흐 리을 리을 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리을이 앞에 붙고 뒤에 있는 리을이 뒤에 붙어가지고 흘러가 되는 거야. 그지 맞죠? 근데 치르다는요 치러가 됩니다. 쌤 근데 여기도 으가 사라졌는데요. 근데 이건 뭔지 알아요? 으가 사라지는 것도 규칙입니다. 그래서 불규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규칙인 이유는요 지금 설명 불가능. 한 다다음 주쯤에 설명 가능. 알겠죠?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우 불규칙. 나는 밥을 퍼먹었다라고 할 때 퍼잖아. 얘 기본형이 푸다입니다. 푸다. 푸에서 어가 붙어서 퍼가 됐어요. 불규칙이죠. 주다는 주어가 됐잖아. 저는 주어의 줄임말이잖아. 주어. 주다는 주어인데 푸다는 퍼야. 이런 애들이 전부 불규칙이라서 이런 것들을 불규칙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간이 깨지는 거야. 어간만 깨지게요? 아니요. 어미가 깨지는 것도 있어요. 하다에 다 빼고 아 또는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가 됩니다. 여가 붙어요. 얘는 하라는 어가는 그대로잖아. 여라는 어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러 불규칙은요. 이르다. 이르러서. 이르까지는 그대로야. 근데 러가 붙어요. 어미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뭘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되냐면 얘 활용형을 보고 근데 얘 불규칙 활용은 전부요 뭐랑 합쳤을 때냐면 어미 중에 아나 어를 붙였을 때 있죠. 이때 이렇게 불규칙으로 변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용어의 불규칙 활용은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냐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냐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동시에 다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 바로 알 거야 여러분들. 예시 보면 어간 어미가 동시에 불규칙으로 변하는 거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 여기에서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면요 르 불규칙이랑 러 불규칙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뭐로 끝나냐면 르로 끝나요. 이르다 한번 볼래요? 이르다가 뜻이 3개가 있거든요. 이르다가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러 바치다. 일러가 돼요. 시간이 이르다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르다 어떻게 되는데? 시간이 일러서 일러야. 근데 도착하다는 의미의 이르다는 어떻게 돼? 정상이 이르러서 이르러가 되는 거야. 옳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자 숙제 24페이지까지 숙제. 이거 어렵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개념 공부 다 해놓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적당히 보고 수업 때 들었던 거 기억나면 풀고 틀리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알겠죠? 개념 확실하게 다 해놓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내년에 안 풀어질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념이 확실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숙제 더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 좋아요. 아 그렇지 나도 좋아. 자 숙제 뒤에 이거 여러분들 학원에서 다 못합니다. 집에서 해야 돼요. 이제 방학이잖아. 72페이지부터 서윤아 관심 없니? 애초에 책 안 살 생각이니까 책이 없어서. 적으면 되잖아. 7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14페이지네. 72부터 85까지 숙제입니다. 선생님. 어 그런데 혹시 멘토가 내일인데 내일까지 다 하셔. 적당히 놓으세요. 그리고 멘토 때 이어서 하는 거야. 쌤, 저 엄마 전화 받아도 돼요? 마쳤습니다. 여보세요?